부의 법칙 4. 불타는 열망을 가져라.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었다면 이제 창조의 법칙을 적용해 그 빈 자리에 풍성한 부를 가득 채울 차례이다. 창조적인 부의 원리는 이번 장과 다음 장에 오는 두 장에 걸쳐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목표를 향해 간절한 열망을 불태우고 달성 계획을 글로 적어서 날마다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둘째,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린다. 셋째, 목표 달성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확인시킨다. 창조의 법칙 3가지 중에서도 이번 장에서 다루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글로 적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의 2단계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렬한 열망이 성공의 추진력이다. 첫 번째, 창조의 법칙은 열망과 그 열망을 향해 건설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단계이다. 최근에 어느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고객이 몹시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바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다. 그 고객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상품이 있다 해도 고객이 이미 결심을 한 상태이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결코 그 열망을 바꾸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열망이란 그토록 간절한 것이기 때문에 강렬한 열망이 제품에 대한 믿음과 만족을 낳는다고 그는 강조했다. 진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영부영 대충 때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강렬한 열망은 성공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추진력은 더욱 커지게 돼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면서 열망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낸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부와 성공을 향한 열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한 번에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열망은 생겨난다. 하나의 큰 목표에는 몇 가지 작은 소망이 연결되게 마련이고 큰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그 나머지 것들도 자동적으로 성취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실제로 강렬하고도 간절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자기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강렬히 열망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건설적인 열망을 불태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인생에서 최고와 최선을 열망하고 있고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열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라. 일단 열망하는 대상, 즉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글로 옮겼다 해도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과 삭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지면에 옮김으로써 마음속의 열망은 더욱 명료해진다. 명백한 의도가 부여될 때에만 우리 마음은 명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하지만 과연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원하는지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에밀리 캐디 박사가 저서 진실의 교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망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신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열망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부를 향한 건설적인 통로가 막혀버린다. 오히려 이때부터 파괴적인 통로로 빨려 들어가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는 물론 심지어 마약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 열망하는 내용과 실현 계획을 글로 적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젊은 시절 근무했던 법률회사의 사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직후
그는 자책감이나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고 즉시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는 데 골몰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를 더 확장하고 수익도 증가시키겠다는 열망을 발표했다. 변호사 2사람이 일하는 회사를 대여섯 명까지 늘리고 연간 소득 5년간 차근차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열망이 성공을 이루는데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휘갈겨 쓴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열매 맺는 것을 똑똑히 지켜볼 수 있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5명이나 고용하게 되었고 좁은 사무실에서 벗어나 빌딩 한 층을 통째로 쓰는 유능한 로펌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열망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 계획을 글로 표현한 다음 과감히 행동에 들어간 결과 그 변호사는 국회의원 낙선의 좌절을 딛고 법조계의 실력자로 부상할 수 있었다. 부는 계획된 결과이다. 부는 의도적인 생각과 행동의 결과이다. 풍요로운 인생이라면 그저 되는 대로 대충 통과할 수 없다. 교각이나 건물이 정확히 설계도에 따라 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는 명확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의도적인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인 부란 있을 수 없다. 이 장에 소개하는 부의 창조 법칙은 내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적용해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이미 수차례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기업가들이 이전의 모든 실패를 딛고 놀랍도록 성공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자신의 열망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현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목록을 만든다. 자기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것에 대해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그 목록을 완성한 다음 이렇게 자신에게 선언해보라. 여기 적힌 모든 것은 없어져야 해. 또는 여기 적힌 모든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해. 매일매일 목록을 만들라. 열망을 글로 표현하는 창조적인 방법은 모델 학교를 운영하는 내 친구에게도 효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목록을 만들고 매일 수정하는 과정을 테이프에 녹음하고 그것을 모델 지망생을 교육하는 데 활용했다. 학생들은 교육받은 대로 각자 희망하는 분야와 보수, 근무 시간, 근무 환경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 많은 학생들이 패션 모델은 물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 부의 창조 법칙 첫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목록을 수정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꼭 해냈으면 하는 그날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차근차근 적는다. 약 5분 정도가 걸리지만 하루 중에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에 속한다.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짧은 5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마칠 때가 되면 아침에 적은 목록을 검토하고 그날을 되돌아보며 하루를 잘 마무리한 데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때로는 미진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을 점검하며 다음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된다. 아침과 밤마다 되풀이하는 이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뭔가 불완전한 느낌이 들 정도가 되었다. 또한 목록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그날 예정했던 일이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목록을 만드는 일이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공 비결을 광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 유명한 엔지니어가 코트 안주머니에 쥐고 다니는 작은 수첩을 자랑스레 보여준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수첩이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털어놓았다. 업무 중에 당혹스러운 돌발 상태가 발생하면 얼른 그 수첩을 꺼내서 원하는 해결 방향을 기록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조금 더 회의를 품지 않고 당당하게 기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어머니가 회사에서 간부 교육을 받는 아들에게 요즘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들은 간부의 위기 관리 능력으로서 최신 심리학 기술을 배운다고 대답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문제 상황을 글로 적은 다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종이에 적는 방법이었다. 그런 다음 상황 변화에 따라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니는 어느 강연에서 배운 대로 벌써 몇 달 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사는 희망 소득액을 글로 적기 시작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한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았다. 이전에도 소득 증가를 원하고 있었지만 목표 액수가 너무 과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런데 소득 증가폭을 단위로 설정하여 글로 적자 서서히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고민거리를 늘어놓고 다닐 때 화를 부른다. 어느 사업가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이 그리 급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마음가짐만 바꾸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고민거리를 주변의 친지들에게 여기저기 늘어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는 점점 부풀려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황은 그의 마음속에서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각인돼 버렸다. 그러니 현실에서 해결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그러던 그가 부에 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하자 몇 달 후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는 우선 고민거리를 타인에게 늘어놓거나 편지로 알리는 일부터 중단했다. 그리고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글로 옮기자 서서히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곤경에 처했다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매일매일 조용히 글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소망하는 개선 방향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서 확신하게 되면 물론 잠재의식에 새겨진 소망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 협조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연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지만 그야말로 신비한 효력을 발휘한다. 그토록 유익한 결과를 낳는 방법인데도 왜 과감하게 현대판 기적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지배하라. 과거와 미래 역시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당당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며 여전히 과거 속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나간 날만 돌아보는 습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발전까지 망쳐버린다. 역시 방법은 같다. 과거의 실수에 대해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았을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글로 적어라.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았을지 글로 적는다는 것은 아픈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불쾌한 경험에 집착했던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연락해온 사례를 나는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다. 심지어 과거의 사건으로 오해가 깊어져 사이가 벌어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하다면 바라는 해결 방향을 글로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 생각 속에서 미래의 그 일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화목과 이해 그리고 소망하는 결과를 글로 표현한다. 정신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미래의 경험으로 투영되어 조화와 좋은 결과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쉽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알고 지내는 한 청년은 대기업에 성공한 젊은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10대 때부터 12년간의 계획을 글로 적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실현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아직 20대 후반이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예견까지 듣고 있다. 효력을 의심치 말라. 부의 창조 법칙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성공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강력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방법을 동원하면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결단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우선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자. 진지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주요 소망을 글로 적어보자. 자, 이제 적어도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데 보낸다.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할 때 꿈꾸던 것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괴테가 남긴 말 속에 불타는 열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시작하라. 용기 속에 천재성과 힘, 그리고 마법이 들어있다.